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성찰의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바로 나는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따뜻한 위로나 달콤한 격려와는 거리가 멀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러나 반드시 마주해야 할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솔직히 말해,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행복은 제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6살, 몸무게가 130kg에 육박하던 시절,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눈에 보인 것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심하고 나약한 제 자신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나는 행복을 찾고 있어. 같은 낭만적인 생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할 뿐이었죠. 이봐, 넌 정말 최악이군. 이것이 제 인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의 달콤함, 즉 당근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고작 몇 분에 불과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침대에 눕는 순간 그 당근은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날 제가 했던 일들이 완벽했는지 밤새 수십 번을 확인하며 잠을 설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혹시 실수는 하지 않았나? 저 부분은 제대로 처리했나? 이런 불안감 속에서 단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동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로 진실을 포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노력과 성장의 과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화려한 다큐멘터리나 감동적인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것 좀 봐, 정말 대단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감탄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끔찍한 열차사고 현장이나 악몽에 가깝습니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혹독한 노력의 과정은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영화 로키의 주인공이 14라운드에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그런 극적인 장면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오히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힌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잔인한 사실은 그 감옥의 열쇠를 바로 당신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열쇠를 사용하기를 거부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감동도 동기부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는 다큐멘터리 같은 것이 없습니다. 오직 행동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다른 질문은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동기부여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을 두드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멋진 말을 외치라고 조언합니다. 그 방법이 효과가 있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진정으로 효과가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제가 직접 쌓아 올린 이력서, 즉 제가 성취해낸 것들, 제가 실제로 해낸 일들, 진짜 힘든 노동의 결과물입니다. 제 마음에 박인 굳은 살, 제 손에 생긴 굳은 살,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증거가 있다면 거울 앞에서 가슴을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뜨거운 불길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살아남아 죄를 털고 일어나 다시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있다면 말입니다. 당신의 진실은 진짜가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세상과 대화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없지만 당신의 말에는 경험의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출발선입니다. 당신이 그 추한 거울 앞에 앉아 나는 뚱뚱하다. 나는 게으르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나약함과 결점을 하나하나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의 나이가 40이든 아이가 6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불안과 결점을 모두 인정하는 그 순간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삶이 시작되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백만 명의 관중 앞에서 저는 이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은 당신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당신을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결심 뒤에 새벽 4시에 운동을 가기 위해 알람이 울립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이것이 바로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원하기 전까지 당신은 언제나 말만 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그런데 왜 행동하지 않을까요? 무언가를 고치기 전에 당신은 먼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괜찮아, 문제없어 라고 말하며 현실을 외면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닌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변화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정을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되고 싶은 사람인 척, 그런 사람인 양 행동하며 가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면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내면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당신의 약점 목록을 만들고 그것들을 하나씩 고쳐나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저는 한때 영화 속 인물들을 동경했습니다. 로키나 플래툰의 반즈 병장 같은 강인한 캐릭터들을 보며 내게는 저런 모습이 전혀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허구의 인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스스로를 단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한때 동경했던 그 가짜 캐릭터들의 모습을 제 안에서 실제로 구축해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진정한 남자란 어떤 모습일까? 라는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영화 속 강인한 인물들의 조합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저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역할 모델이 없었기에
저는 스스로 현실을 창조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작은 희망이 저를 계속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가 꿈꾸던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성취입니다. 한때 우러러보던 인물들을 이제는 제 자신 안에서 발견하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 자신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그들은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질문을 계속하고 세미나를 찾아다닐 뿐입니다. 인간의 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똑똑하지 않았던 제가 오직 내면에만 집중해야 했던 것은 어찌 보면 행운이었습니다. 외부 세계는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제 자신 속으로 깊이 들어가 이 뇌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충제나 외부의 것에 의존합니다.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당신의 뇌를 완전히 이해하고 통제하게 되면 당신은 거의 모든 것에 대해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뇌에 올바른 대화를 공급하고 올바른 정신적 영양분을 주고 과거에 당신이 해냈던 일들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적시에 주입하면 당신은 괴물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이론가가 아니라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 속에서 제가 말하는 것들이 명백한 증거로 나타납니다. 이런 종류의 인간은 항상 오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좀 쉬어도 되잖아요. 파이라도 한 조각 먹어요. 살 좀 찌는 게 어때요? 저는 그저 당신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대화를 피합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무엇을 쫓고 있는 건가요?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뛰고 있을 때 농담을 던집니다. 차를 타면 더 빠를 텐데요. 저는 그 농담이 전혀 웃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너 자신을 믿어라 라고 말해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축된 믿음입니다. 저는 끔찍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믿음을 쌓는 방식은 스스로에게 엄청나게 힘든 과업을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과거의 쓰레기 같다고 생각했던 제가 지옥훈련을 3번이나 통과하고 특수부대 선발 과정에 도전했다는 사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의 탑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마다 자신감은 당신이 직접 쌓아 올린 것들로부터 나옵니다. 당신은 믿음을, 자신감을 반드시 스스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봐, 난 저걸 해낼 거야 라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과거에 해낸 일들을 돌아보며 나는 저것을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규율, 결단력, 꾸준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할까요? 그들의 마음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규율이나 꾸준함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이내 복잡하게 얽힌 마음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은 과부하가 걸린 회로 차단기와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연결되어 결국 터져버립니다. 당신의 마음속 창고를 비우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규율, 일찍 일어나기 같은 새로운 습관들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재능이 부족하다면 앉아서 30분 뒤에 시작하지 라고 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했다가 돌아오면 또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한 공부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다시 책상에 앉아야 합니다. 반복만이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노력으로 거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십시오. 저는 고통을 마주했을 때 그 누구도 그 고통을 앗아가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 고통은 제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평생 내 능력 이하로 살아왔구나.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곳에서 시작했는지 직시하십시오. 불우한 가정 환경, 폭력, 학습장애, 수많은 거짓말과 속임수. 이 모든 지옥 같은 현실에서 출발하여 당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좋은 기반에서 시작한 사람들을 뛰어넘는 기분은 어떨까요?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당신은 다리도 없이 시작해서 스스로 다리를 만들어내고 기고, 걷고, 뛰어서 그들을 추월했습니다. 당신을 약하게 만들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당신의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그 어둠을 뒤집어 당신의 힘으로 만드십시오. 어둠은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작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며 만들어집니다. 어느덧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니까요.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망가진 무릎과 몸으로도 제가 여전히 뛸 수 있는 이유는 제 몸이 아직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멈추는 순간 의지력은 사라집니다. 저는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게 아침 커피와도 같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무장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집을 나서거나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세상의 독과 암이 당신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 제 마음과 몸에 갑옷을 입힙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방탄복을 입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달리기를 통해 저는 갑옷을 입습니다. 세상에 나설 준비가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스마트폰을 봅니다. 저는 늦잠을 자지도 허둥대지도 무질서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제게 한 방 먹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게 한 방 맞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에게 믿음과 자신감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달리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이 저라는 실험용 쥐를 이 행성에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학대받고 배우지도 못하고 뒤틀린 몸과 유전자를 가진 이 아이에게 군인이 될 자격을 박탈하는 모든 것을 줘보자. 그리고 그를 불 속에 던져 넣었을 때 무엇이 나오는지 지켜보자. 이런 마찰을 일으키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 커피 메이커로 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잠조차 자지 않습니다. 새벽 2시에 문득 떠오른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 일어나 책을 뒤져야 합니다. 이것이 제 삶의 매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능력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집중하는 법을 배운다면 이것이 바로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제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저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런 비참한 삶을 누가 살고 싶어 한단 말인가? 그는 아파 보여. 정신병자 같아. 저는 당신보다 당신의 성공을 더 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괜찮아 라는 서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서사는 당신은 더 지독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도울 의지가 없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제 면죄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은 신이 창조한 당신이라는 존재를 노력으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과정은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다큐멘터리를 본다면 진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는 자신들의 생각만 볼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지금 사는 방식 그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계속 질문하고 무엇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며 당신의 잠재력을 의심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시험을 볼 때마다 뇌 뒤편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넌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어. 하지만 결과는 항상 합격입니다. 그때마다 제 안에 진짜 나는 속삭입니다. 그건 내가 아니야. 저는 그 목소리를 이겨내기 위해 더 노력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타고난 재능을 받지 못했다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강하게 버티는 것뿐입니다. 저는 게으른 인간입니다. 동시에 이 지구에 발을 디딘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것은 자만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의지력을 키웠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을 가려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당신이 누구이며 누구가 아닌지에 대한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그 여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여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의지력을 깨우면 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아직 은퇴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제가 쌓아올린 이 의지력이 무릎이 아프다고 저를 그냥 쉬게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은 아프다고 소리치지만 의지력은 말합니다. 하지만 넌 아직 뛸 수 있어. 그러니 왜 뛰지 않는 거지? 뛸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뜁니다. 규율도 중요하지만 맑은 정신 상태 없이는 규율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수선한 차고처럼 꽉 차 있다면 그 안에 규율을 위한 공간은 없습니다. 당신의 DNA를 바꾸는 유일한 것은 규율입니다. 오직 규율만이 당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하지만 꿈이 당신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꿈을 꾸지만 그저 꿈으로만 남겨둡니다. 꿈이 그들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당신이 꿈의 주인이 되는 순간은 나는 네이비실이 될 거야 라고 말한 뒤 좋아, 그러기 위해 3개월 안에 50kg을 감량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꿈은 사라지고 해야 할 일들의 기나긴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또 다른 것을 해야 합니다. 그때 당신은 비로소 꿈의 주인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것에 대해 거짓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제 삶에 대해 솔직하고 진실한 이유는 제가 걸어온 여정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지점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이력서를 갖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판단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해냈습니까? 실패를 어떻게 다루냐고요? 저는 실패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일 뿐입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실패라는 단어에 너무 많은 힘을 부여하지 마십시오. 그 힘을 빼앗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1초의 순간에 실패하고 그 1초가 20년, 30년의 후회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과거의 한순간에 갇혀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합니다. 저는 그 순간을 겪었을 때 어떤 기분일지 압니다. 수없이 실패해 봤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궁극의 스승입니다. 저는 제가 되어야만 하는 모습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따랐을 때 저는 그들과 똑같았습니다. 잠깐만, 넌 이걸 좋아하지 않아. 진짜 너는 누구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기적처럼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매일 제 자신을 연구합니다. 고통스러운 훈련은 저에게 거대한 정신적 실험실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얻은 지식을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저를 한계로 몰아넣었으며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말입니다. 모든 과정은 제게 배움의 시간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마주합니다. 당신은 더 나아지고 싶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이 나약하고 불안한 존재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어두운 방 안에서 당신은 또 다른 당신을 창조해야 합니다. 당신의 약함을 마주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의 판단에 맞설 수 있는 강인한 존재를 말입니다. 결국 당신이 얻게 되는 것은 다시는 길을 잃지 않는 당신 자신입니다. 여정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은 항상 당신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불편함 속에서, 고통의 저편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본 적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